뉴욕 증시 계속해서 이 관세 정책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술주 중심으로 계속해서 매도세가 출회가 되면서 뉴욕 증시는 연일 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가 좀처럼 이 급락한 이후에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미국 증시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은 한 차례 또 매도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구축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되는 그러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미국 증시에 대한 우려감들이 실제로 또 우려감에만 그칠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뉴욕 증시 또 앞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또 관련해서 주목해봐야 될 업종은 어떠한 업종들인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뉴욕 증시 계속해서 좀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월 20일부터 2월 27일까지 뉴욕 증시 흐름을 살펴봤을 때 S&P 500 같은 경우에는 4.2%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이 YTD 기준으로 해도 계속해서 마이너스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가 계속 출회가 되면서 특히나 나스닥 같은 그러한 기술주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지수들이 큰 폭으로 밀려나는 모습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7.1% 하락을 했고요. 또 엔비디아를 포함한 이 반도체 지수들도 계속해서 급락을 하면서 11%대가 넘는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산업별로 살펴본다면은 이 엔비디아를 포함한 이 IT 업종이 크게 하락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특히나 2월에 들어서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업종별로도 살펴보더라도 이 테슬라의 급락에 따라서 이 자동차 부품과 그리고 이어서 반도체 장비 그리고 최근에 이 팔란티어 같은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소프트웨어 순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빅테크 업종들 가운데서 테슬라의 하락폭이 가장 크다는 점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뉴욕 증시 이렇게 계속해서 좀 급락하고 있는데 이러한 급락의 이유들도 하나씩 짚어보시죠. 네, 급락의 이유 먼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 성장은 계속해서 둔화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계속해서 물가는 상승할 수 있겠다는 그런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1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9% 하락을 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한 데다가 또 2월 소비자 신뢰지수 역시도 21년 8월 이후 가장 큰 월간 하락폭을 기록을 했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이러한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들이 더해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보실 이러한 부분은 또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S&P 500의 이 12개월 선행 PER은 지난 10년간 15배에서 이 20배 수준을 기록을 했었는데 현재는 이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이 23배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속해서 이 고밸류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 계속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도 계속해서 뉴욕 증시를 흔들게 하는 그러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한다든지 또 WHO를 탈퇴하고 또 이란의 핵 합의를 파기하는 등 이러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다른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정책을 계속해서 꺼내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계속해서 무역 전쟁이 확대가 되고 글로벌 증시에도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는 점도 계속해서 뉴욕 증시가 급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급락을 하고 있지만은 또 이후에는 나아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장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결국에는 이 트럼프 취임 후에 이 100일 이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취임 이후에 100일이 되는 시점은 4월 30일인데요. 이 100일 동안은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정책 불확실성이 당연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0일 동안은 계속해서 이 트럼프의 발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것이지만 이 100일 이후에는 트럼프가 실제적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이후에 이 현실과 타협하게 될 시에는 결국에는 이 상생의 모드로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현재 이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와 또 캐나다, 중국에 이렇게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이들과는 다시 한번 협상의 모드로 들어갈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역시나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간과할 수가 없다는 건데요. 이 산업 생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중진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한 이 캐나다 원유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미국의 퍼미안 분지에서는 계속해서 이 중진류보다는 경진류 중심으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진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캐나다와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대부분 정유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진류에 특화된 처리 시설로 인해서 이미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인건비 문제에 있어서도 협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인데요. 이 첨단 제조업 리쇼어링을 적극적으로 이 트럼프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멕시코와의 협상 역시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100일 이후에는 그래도 주가가 상승할 만한 여지들은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100일 이후 중요하다는 점과 더불어서 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좀 시기상조다라는 분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소비와 고용, 유동성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소비 같은 경우에는 이 대형 은행 중심의 대출 비중이 24년 8월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신다면은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좀 미미한 부분이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계속해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직까지 소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짚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월의 고용 보고서 역시도 살펴봤을 때 이 평균 임금 상승률이 0.5%, 이 전월 대비 0.5% 증가를 하면서 역시나 이 소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용 역시도 계속해서 살펴본다면은 이 1월의 실업률이 4.0%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월의 이 4.1% 대비해서는 하락세를 나타낸 건데요. 보통 실업률이 3%에서 4%가량을 차지하게 된다면은 이 완전한 고용을 뜻하기 때문에 이 고용에 있어서도 큰 문제는 없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직자와 비이직자 사이의 임금 상승률 역시도 0에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고용은 계속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측면에서도 이 은행의 지급 준비금이 3조 달러 수준에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에서도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미뤄봤을 때 역시나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그러한 분석들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뉴욕 증시가 출렁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떠한 업종들에 눈여겨봐야 될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오히려 이익 수준은 상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특성상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이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적합하다는 의견이고요. 이러한 가운데 이 두 가지 종목들을 꼽아봤습니다. 먼저 존슨앤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의료기기와 또 신약 개발 등 고마진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마진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새로운 수술용 의료 로봇인 다비치 5세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수술 건수 증가로 인해서 현금 보유량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 안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도 살펴봐야 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반도체 종목들 앞서서 살펴봤듯이 굉장히 많은 그런 하락폭을 기록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낙폭 과대 업종으로서 반도체 역시도 눈여겨봐야 된다는 그러한 의견인데요. 계속해서 이 주가가 하락을 함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멀티플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그러한 의견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이 12개월 선행 PBR이 대선 이후에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기자본 이익률 역시 하지만 계속해서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견고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지배적인 거고요. 그리고 향후 이 3년간의 이익 성장을 반영한 이 PER이 시장보다 낮은 종목들에 있어서 좀 비중을 확대해봐야 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엔비디아와 AMD 이런 브로드컴 같은 종목들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월가에서는 이번에 급락을 또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봐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업종까지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현재 뉴욕 증시 계속해서 이 관세에 대한 압박이 더해지면 또 기술주들에 대한 매물이 출회되는 그러한 형국으로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좀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 정책 불확실성은 당연하다라는 그러한 분석들이 나오면서 이후에는 또 주가가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의견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장에서는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업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이 포트폴리오를 재구축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사인이었습니다.